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내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공사기간 연장 승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네, 위원장님. 와연 예구간 도로가 1년 225일이 연장이 됐네요. 확보 예산에 맞게 2차분 발주 애로에 따른 2차분 물량 1차분으로 조정 및 그에 따른 1차분 절대 공개 부족 이래가지고 몇 번을 읽었는데도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네. 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가 도로공사팀장 이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도로공사팀장 이문규입니다. 와이내구간 도로 확보장 공사 구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총사비 49억으로 공사비 39억입니다. 기투자 금액이 1차분을 발주한 뒤에 2023년 올해 당초 예산으로 15억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11억 8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2차분 잔여분을 발주를 하게 되면 2차, 3차로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도 또 연기될 우려도 있고 또 현재 1차 공정과 2차 공정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공정이다 보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을 1차분으로 전체 양을 정액을 해서 부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구간에는 저희들이 시공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공사기간 연장 상세 내역이 예. 변경 전 2023년 5월 15일에서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전체 공사 준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1차분 기준입니다. 1차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준공은 2025년도 5월 31일이 준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예. 그러면 1차분이 다 끝나고 나면 나머지 2, 3차분은 내년에 발주하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사가 1년 225일이면 굉장히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연장이 돼서 예. 왜 그렇게 연장이 됐나 해서 잔여분 공정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연장을 1년으로 좀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한 공사인데 2022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나누어 시행한 것이 다양한데 공사의 여건상 1차 공사비가 작다 보니까 2차분을 1차에 보태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2차분까지만 우리가 시행되는 꼴 됩니다. 3단계에 나가야 될 거예요. 2단계로. 그래서 3단계를 2단계로 예, 2단계로 축소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참고로 내년에 한 10억 정도만 예산 추가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예구 마을 주민들께서도 불편하시지만 또 우리 관광객들도 공고지를 가기 위한 또 맞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예, 앉아주. 그리고 장평동 해전교차로 여기는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미 근거 이렇게 또 받아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있네요. 그것보다도 계획 수립이. 예, 그것도 자용을 했습니다만은 국도 구간 수해 복구하고 저희 중첩이 되었었습니다. 공공간 간섭에 따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주 요인이고 그다음 잔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용을 했지만 지금 그 결정이 되어 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잔여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남의 광장 그런 것처럼 하고 그 왼쪽 어떤 용도의 주차장입니까 그런 거? 그 맞습니다. 그쪽에 우리 그 체육공원을 저 밑에 운동장 주변에도 지금 주차장 부족한 편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주로 그쪽에서 만남의 장소를 대행해 쓰고 있는데 네, 네. 자, 그 부지가 확보되면은 아마 그쪽을 좀 이용하지 않겠느냐 좀 분산해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예. 근데 대놓고 제법 내려가야 되는데도 예,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운동장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그쪽에서 주차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위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문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아예 이제 공사 중단이 이게 200억짜리 공사인데 하청 신동 시도 10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이래가지고 그 보상비 70억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200억인데 이제 추진연항 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률 0%고 그러면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용역비 이런 거는 이것도 애나 실시 설계 용역이라든지 용역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실시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아시다시피 원래 그 시도 15선이 예. 하층면 시가지를 통과해서 저 오비로 가는 도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가지를 통과하려 하면은 많은 건축물이 그 양쪽으로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 그렇죠. 우회 노선을 그 당시에 이제 택했는데 그 사업비도 자 연장이 있다 보니까 한 1.97km 한 2km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경사로 또한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존치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관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중단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중단 상태에 그리고 있습니다. 확동 우회도로 이거는 뭐 예산 절감 예. 볼수 있고 그죠 국도 라인이 예. 우리 국도 14호선이 여름 되면 성수기 되면은 정체되는 이유가 요 합동 구간 때문에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 남부 이run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충분히 확보되면은 뭐 시급성이 좀 떨어지고요. 만약에 국도 사업에 편입이 안 된다면은 이 사업도 뭡니까 시급성이 좀 우선시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보상 추진 후 미발주 사업 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또 용역 후 미발주 사업 용역이 됐다니까 용역 후 미발주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뭐 그렇고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확 가네. 그 우리 LED 등 그게 지금 43%네요. 이제 설치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지침에 보니까 예. 2017년도까지는 뭐 계획은 그렇더래요. 이제 규정이 잠깐만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예, 판매화 예. 추진 구정. 그거는 2017년도까지 예. 이제 100%뭐 계획은 그렇더라고요. 종전의 구정에 의하면은 그 신구 설치는 LED 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바뀐 구정에 따르면은 신규나 거치할 때는 무조건 LED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LED 등을 그 설치하거나 고체를 해야 되는 이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예. 정부 계획은 2020년도는 모든 공공 건축물의 100% LED 등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43%면 정부의 계획보다 좀 늦어서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들 신구 설치나 좀 고체는 이게 지금 요 그 대책이 해놓으신 게 예. 그 뭐고 등이 지금 할로겐 등이 예. 나가면 그때 이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선제적으로 좀 안 됩니까? 그럼? 아직 하고 있습니다. 터널 등은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고 예. 네, 네. 이제는 보안 등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하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청주 우리 그 청주에 그 우리 그 교통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비율이
잠깐만요. 전국이 이제 201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전국이 4,709건에서 3,740건으로 20.6% 떨어질 때 청주는 131건에서 75건으로 42.7%가 이게 떨어졌어요. 사고율이 떨어졌는데 그 비율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제 청주경찰서 외사과 과장님이 왜 이리 사고가 많이 날까 자기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정지선하고 횡단보도하고 막상 자기가 차를 대서 보니까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2m에서 3m 사이인데 청주는 5m로 늘렸답니다. 5m로 늘리고 나니까 이제 그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떨어졌고, 근데 또 이걸 큰 교차로에다 적용하면 효과는 없고, 우리 요 시청 앞으로 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작은 데는 이 5m 정도로 확장을 하고 나면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사실 횡단보도 사고는. 그 사고율을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제 경찰서하고 뭐 이게 심의 좀 할 때 이미 청주에서는 해가지고 벌써 5년간 그 효과를 보고 있으니 정지선 그걸 5m로 한번 적용해 보라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노재환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저기 의원님. 아까 설명은 일부 들었는데 323쪽. 자, 이게 국도 14호선 4등 정평 구간 우리가 17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1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한 4년간 실시 설계에서 당초 사업비 793억에서 1,83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로 확보장 구간이 11.9km에서 6.8km 축소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793억 원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1,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 1,150억 정도. 예, 예. 그건 이제 자재값 인상 뭐 그런 요소의 반영이다. 물가 이런 물가 반영. 상승보도 알- 물가 지가도 있겠지만은 사업량이 예. 알겠습니다. 예. 양도 6.8km 구간 장평에서 성포까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아마 6월 말 이제 곧 있을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예, 관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행이 안 되는 구역에 있어서는 통로박서는 좀 확장하는 형태로 되어진다. 예. 그건 포함돼. 그럼 통로박서가 몇 군데입니까?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요. 예. 어디죠? 청포, 지석, 청곡.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어쨌든 당초 구간 예. 네, 까지 또 우리 요구하는 사업비가 반영되기를 바랐는데 좀 어떻든 이런 수준으로 그냥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우리 미래정책 토론회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게 그대로 언론에 실리기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인천거제 KTX,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가덕 신공항과 거제 간 공항철도 등 광역교통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고개를 주시켜 실무국장으로서 잘 준비하겠다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담당 부서도 아니고 담당 국장도 아니긴 하지만 신공항부하고 거제 간 이제 공항 철도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내년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 계획에 관한 작업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감안해서 우리 시가 어쨌든 그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말씀도 잘 그날 들었기 때문에 반영토록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연장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26쪽에 있습니다. 예. 이 내용에 관한 해서는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통영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2005년에 준공이 되어지고 또 2007년에는 통영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길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 기본 설계도 했지만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 이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 해주십시오. 일단 뭐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중점하고 일반으로 이번에는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교제시는 일반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중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BC가 정리가 안 돼갖고 안 노던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우리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을 적에 지금 현재 인천으로 모든 물동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남부권 부분부터 전라도 저쪽에서 그쪽 데이터를 우리가 신공항 쪽으로 잡아갔을 적에 우리 고속도로의 필로선과 BC가 더 늦게 나오기도 해서 지금 거제시 자체적으로 지금 이 BC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 뭐 프랭카드에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진행시킨다라고 지금 뭐 프랭카드 온 거 보셨죠? 그래 그것도 지금 실제적으로 고속도로 쪽에서 지금 이제 용역이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그 BC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정비가 끝나는 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고속도로 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연계를 지어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갖다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17년에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그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확충 계획에 21년 30년 거기에도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졌지만 중점 사업이 아니라 일반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이제 요원한 상황이죠. 국가 계획은 반영이 되어졌지만 예. 그럼 이 부분을 중점 사업으로 우선 순위를 올려내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와 현재는 도로 구축망 환경이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U자 교통망, 뭐 KTX 가덕 신공항 그런 과정에서 교통 수요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조사 용역이 9월에 예. 완료될 예정인가요?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일단은 어차피 빚이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어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용역을 준공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는 아까 플랜카드 내용 말씀처럼 도로공사에서도 예. 그제 통영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예. 뭐 6월쯤에 시행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매년 이제 정치권이나 또 시장님께서 늘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변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또 이 내용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좀 철저한 용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토부를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높여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다음에 그가덕요 통행량 인하. 그럼 가다맣게 아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의 그가통행 추가 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그다음 향후 계획으로 그가대교 성격, 자 이런 내용들은 그렇다면 통행료 추가 할인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올 1월 1일부터 우리 소행 중행 차량에 대해서 뭐 후일과 공휴일에는 지금 현재 20% 통행 할인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요와 연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평일날에 출퇴근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할인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할인이라 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에 20% 할인하는 것을 주중에도 평일에도, 예, 예. 주중 또는 예, 평일에도 예. 출퇴근 시간에 예. 이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시민이 안 했으면, 예. 자,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만 제정을 하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만- 지원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다만 우리가 시가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네네. 주중에 20%를 할인한다면은 네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예산은 어느 정도 연간 필요하다고 네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연간 한 67억. 예 저희들 계략 그 대수를 환산해 보니 예. 일일 평균 2만 대로 계산할 때 한 27% 정도가 예. 우리 그제 시민 차량이 운행하는 거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약 32억 연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도비 지원 음식은 상당히 좀 애로사가 있어서 도에 건의하고 또 그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 도에서 소래가 또 제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제 지역 주소지를 둔 그렇습니다. 차량, 또 예. 가족의 한 대, 예. 왕복일에 한해서만 뭐 이렇게 해서 연간 32억 정도 그 부분도 가능은 하나 재정 지원 계획들이 함께 수반되어져야 한다.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대한 인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20%가 아니라 50%.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저정도 50% 예. 인하를 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고속국도로 맞습니다. 예. 이렇게 성격을 해야 되는. 그럼 고속국도 성격은 어떤 노선으로 우리가 제한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계획하시는 최종 목표는 저희들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인데 거기 수단이 고속도로로 성격되어야만이 우리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재정을 부담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를 성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 58호선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국도 35조선 즉
통영에서 거제강 구간을 거가대교로 연결하는 형태의 고속국도 성격 방안, 또 금방 말씀하신 것도 그 방안. 어떻든 국도로 성격의 필요성은 우리가 다들 이렇게 했으니까 적극적 건의가 되어져야 되고요. 뭐 전국적으로도 8배나 유로도로의 8배나 비싼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앞서 출퇴근 차량에 대한 인하 검토 또 근본적으로는 고속국도로 성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검토와 추진 의사만으로는 되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또 부산 그리고 경남도 특히나 이제 주중 통행료 인하를 우리 거제 주소지를 둔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 측의 반발도 상당하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 부산시, 우리 거제시가 나름의 이런 통행료 인하를 위한 또 TF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필요할 때 뭐 그런 점으로 해서 하려고 또 이거는 국가 정책에 관한 이거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도지사님이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그다음 경남도의 공약 사업의 이행이 되어져야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들을 또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일환으로 국토부에서도 용적비를 3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민자도로에 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용역에 지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5페이지에 예, 의원님. 예, 국지도 58호선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수월 거기 그지 교차로잖아,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이 문제점이. 근데 지금 저희들이 뭐 지역구에 가면 굉장한 이게 민원이 있거든요. 어찌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과장님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나 해보고 있습니까? 좀 예, 내부적으로 좀 검토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예, 좀 그런 상당히 결과를- 애로점 많습니다만은 많지. 예. 처음에 설계가 안 됐으니. 그도 그렇지만은 또 고차로에 또 거리 간격이 있거든요. 예. 있고 또 거기에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비도 있고 또 종사비 변경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핸디캡이 크지만은 저희들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예,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노력해 주시고 예, 예. 최악으로 안 될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예, 주셔야 예,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항우 계획에 보면 1차분 준공을 했습니까? 아, 예. 중국했습니다. 끝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아니 있습니다. 예. 그리고 321페이지 예. 그 구거제대교 예. 지금 우리 그러면 저 특별교부세 15억, 조정교부금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2023년에 예.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밀 안정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교면 포장입니다. 그게 콘크리트 열화도 많이 되고 마모도 많이 되고 포톨도 생기고 해서 그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하부 거덕까지 영향을 미친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교면 포장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뭐 교량 받침하고 거덕 부분을 그 함께 이렇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그 보수 보강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돈으로 30억으로 됩니까? 예, 예, 예.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애초에는 우리 30억으로 애초에 네, 계획을 했는데 그 행안부 특별고부시하고 또 특별조정고부금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비가 수도 안 되겠나 되겠다, 싶습니다. 그치? 예. 그 성능 개선을 통해서 뭐 공용기관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네. 그가 되고 통행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거든요. 네. 질문했는데 사실은 맹지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제 예. 보면 주로 삼성 사람들이 맹지에서 출퇴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설준 의원님께서
출퇴근 시간 하고 설 추석 명절 연휴에 감면할 수 있도록 유효도로법 일부 개정 법안을 아마 낸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예. 두 번째로 또 저 고속국도로 성격하는 문제, 네. 예, 우리 간에서 많이 예. 노력해 주시고 그 두 가지만 임시로 하면 좋겠고 만일에 우리가 그냥 무효로 할 경우에 엄청 차가 많이 와요. 거제도 안에 부산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 인하되면은. 예. 아니 지금 인하인데 예. 인하도 좀 더 오고 무효로 할 경우가 있어요. 공휴일 아니 명절 때. 예. 3만 5천 대 일이 육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엄청 많이 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0% 정도 되면 예. 그제 경기도 많이 좋아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또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의원님이랑 노력하는 거 저희도 알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신감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아까 아까 질의하다가는 깜빡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하고 이번에 우리 성포에 예. 그 면사무소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도 밤에 비 오는데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인도를 개설이 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등 면사무소에서 성포까지가 면사무소 반대편에 인도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용 그 데크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다른 마을에 비하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분도 인도를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인도를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 쪽만 아니고 산 쪽에 말하자면 옹벽 쪽으로. 이게 저 면사무소 쪽으로 한 1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 구간에 보면은 아직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언덕이 암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암벽 쪽으로 가면 말하자면 보도로 설치해도 위험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차도의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 차량 차선을 좀 다이어트를 해서 한 1.5m라도 한 만들 수 없겠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의원님들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감사합니다. 거기 지금 그 성포 면사무소 주변에 그 옹벽 바다 쪽만 옹벽 쪽으로도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어른들이 그 건너기를 사실 좀 거리 하더라고요. 별로 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옹벽 밑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상황이 어떤지는 저도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초안을 잡아서 경찰서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물 하나 빠뜨렸습니다. 예. 우리 제1지역의 가로등 예. 지역에 예. 그 모래실인데 가장 예. 항상 제가 또 민원을 줘서 죄송한데 거기 보면 정자는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대요. 무엇이 있는데? 정자가 있는데. 도로는 해놨는데 예. 불이 없으니 예. 너무 어둡다. 예. 간혹 이 모래실뿐만이 아니라 간혹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예. 혹시 챙겨 가다가 경치가 좋고 밤에 나와서 어른들이 실만한 곳인데 가로등이 없을 그런 경우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 하는. 필요한 바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좀 몇 개 이게 빠진 게 소송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명진 터널 예. 5억입니까? 5,100만 원. 청구액은 5억 1,000만 원. 예, 청구액은 그렇습니다. 예, 청구액은 그렇고. 예.
이게 그제 씨는 이 금액을 인정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금 뭐 아직까지 선고는 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작업을 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도 자기 의무다의 말씀입니다. 해도 자기 의무다. 예, 예, 자기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일이다. 그럼 자신들은 그제 씨로부터 우리 그 조선소 용어로 독촉을 받고 체인지 오더 예, 독촉을 받고 했다 이런 요구고 저희들은 당연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업무다 시공사가.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시민 한 분하고 2,445만 3천 원짜리 소송하고 있던데 그제 중앙로 침수된 사건은 우리 시의 보도블록 공사 예. 이게 벌써 2021년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따지고 보면 또 우리 그제 시민하고 그제 시하고 붙어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1차 선고는 원고가 기각이 됐고요. 지금 항소를 했는데 그 시기로 봐도 저희들이 태풍 피해 오기 전 1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 피해는 그 다음 해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는 없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폭만 좀 넓히고 그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유 자체도 지금 말하자면은 좀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심이 기각이 되네요. 원고 1심 시기각되었습니다. 예. 그제 마산 해상 구간에 예, 예. 이거는 이제 경남도 건설국장이 앞전에 그 광역 그것 때문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지금 해상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상 구간이 아니고 뭡니까?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그게 훨씬 싸게 된다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러면 타당성 그러니까 예타입니까? 예타는 끝이 나고 여기 이 보고서대로 예. 공사 시작을 합니까? 어찌합니까?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네. 이 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중간에 잠도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 거기는 저희들의 최저가는 사실상 하나는 한쪽은 어디 쪽이든지 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량을 가고 한쪽은 해저 터널로 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 사비만 경계성만 따지면은 해저 터널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방 저희들이 요구하는 하려면은 이 종당 구배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도를 가지고는 자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섬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또 너무 많이 더 업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구간 기본 계획에서 고랑 행식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MRG 보존 관계 때문에 지금 또하고 협의하고 있고 뭐 그런 연료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져도 예.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양쪽에 예, 결정이 예.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상동 교차로는 예, 예. 예전에 선형 개선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그 진주 국도 관리하는 데하고 어떻게 예. 좀 합의가 됩니까? 지금 우리 안은 확정이 되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진주 옛날에 뭐 트럼펫 정한다고 예, 예, 맞습니다. 그거로 예, 예.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예, 확정이 되었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6차 계획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백목지점 개선 사업에 좀 변경을 해달라 또 진주국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국가 사업에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지도 58호선부터 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뭐가 되기 전에 이미 선형 개선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선제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문은 아니고 저 자료 요청입니다. 우리 그 거제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정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죠? 예. 예,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정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정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6일 건축과장 윤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일정 같은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예,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혹시 건축가는 그 용역 후 미발주 사업이 없습니까? 예, 건축가는 미발주 사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결산 검사서 이걸 보면 의견서를 보면 지금 건설사업 등 공사기간 연장 승인 철저에 6건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건축가는 사업 건수가 6개인데 보증서 진구 건수가 6개고 그 중에 이제 건축 단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사업 추가 주민 협의 지연이 5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 도로가에도 이걸 읽어드리는데 일단 그 개선 및 공고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일은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거제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 양면이 다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주로 시공사의 의견과 애로사항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을 쉽게 승인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거제시 회계부서와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공사기간 연장, 설계 변경 포함입니다. 승인을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361페이지 봅시다. 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적은 뭐 잘 봤고 여기 도심지 빈집 제가 저번에도 그 아주동도 말씀드리고 능포동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능포동은 제가 우리 집 옆에 벌써 그 빈집이 3군데가 있어요. 네. 정말 흉하게 돼 있고 엄청 그 지주들하고 저 건물 주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걸 뭐 원하면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한번 저하고 답사를 한번 갑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3군데나 있어요. 예. 그리고 태풍 불면 금방 쓰러질 정도로 앞에 그래도 큰 건물이 하나씩 있어서 다행이지 정말 무슨 소굴 같습니다. 예, 그 아주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래 불량 또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364페이지입니다. 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뭐 거의 97%다 97%가 넘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364페이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예.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연봉 얼마 이하. 예, 예. 소득 얼마 이하 이렇게 차량
가액 얼마 이하, 예. 재산 소득 재산 얼마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집이 없어가지고 한번 저거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럼 들어갈 방법이 없네 그지? 지금 97% 이상 다 돼버렸으니까. 예비 입주자까지 모집이 돼 있는 상태고 저기 한 달에 한 5가구 나갈 때도 있고 몇 가구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갈 때마다 예비 입주자를 들이 먼저 들어가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니까 예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예 올 7월달에 또 예비 입주자를 또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 7월달에. 예예 예비 입주자들이 이제 소진이 좀 돼서 예. 추가로 또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비로 일단 이름을 먼저 올려놔야 되네. 예예. 일단 감사하고 예. 379페이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 해가지고 지금 아주동 내곡지구 이게 아주초 위에 그 맞죠? 자흥사 옆에 있는 거죠. 아 그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예예. 예. 근데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지금 왜 이유가 뭐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예, 지금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예. 분양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뭐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 오션이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 한화하고 좀 이렇게 제가 그 언론에도 그렇게 제안을 해놨어요. 그 한화하고 이제 좀 조율을 해가지고 뭐 기숙사는 아니지만은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사업이라 그럽니까 그 사원 아파트식으로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조율을 하지 않으면 네. 지금 뭐 분양이 뭐 거의 힘든 것 때문에 또 자재비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내곡초에 지금 공사 중단된 거는 그 시공사가 어디죠? 한신 한신. 더휴입니다. 그 한신은 제가 알기로 엄청 튼튼한 회사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시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행사가 원래 있는데 시행사가 지금 거의 자본이 거의 잠식된 상태라서 예. 지금 시공사인 한신에서 지금 책임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중단돼 있어서 저번 주에 저기 본사에서 상무가 내려와서 예. 지금 중단돼 있는 것 중에 하천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마무리하고 아 했어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지금 예.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 지금 저기 분양 승인된 걸 취소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분양 한번 노려 보겠다. 내년에? 예, 내년 초나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분양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이제 분양은 그렇고. 예. 그렇다면 이제 공사 시작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거기가 우리 아주천 그 소하천 하고 할 때 맨 윗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네네. 예, 거기는 제가 듣기로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에서 그 소하천 부분 맨 윗부분을 왜냐면 일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안 맑겠습니까? 네, 위에가 지금 예, 예. 지금 좀 있으면 또 태풍 올 거죠. 이제 대비 철저하게 하고 저도 주로 이제 그게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물사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라는 게 태풍 하나 불어보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이 소하천 우리 아주천하고 이게 관련되어 있는 그 제일 상층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8월 말까지는 아무 공사가 지금 안 되겠네요. 태풍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저기 우선적으로 하천 공사는 일단 먼저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돈을 안 주가지고 예, 예. 경찰 신고되고 그 예. 뭐 소송 붙고 뭐 어떤 예, 것도 있던데. 그것도 지금 저기 은행권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면 시행사는 이제 아예 빠지는 겁니까? 예,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럼 시행사라는 게 결국은 그 지주 아닙니까? 땅 주인 아닙니까? 시행사가. 물론 애초에 처음 사업을 시행한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건 자기 자본이 별로 없고 은행에 대한 대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이미 다 잠식된 상태라서 지금 빠져나간 상태. 그러면은 그 동네 주민들도 이게 지연되는 바람에 뭐 피해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그거 엄청난 그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몇 번 그 데모에 참석해가지고 서로 그 윈윈해서 어쨌든 우리 아주천 그 맨 상층이고 또 거기에 또 외곽도로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터널에서 또 예예. 외도로 지금 예. 부지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 우리 아주동이 뭔가 좀 이렇게 활력도 좀 찾고 또 새로운 어떤 또 기분으로 뭘 할 건데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솔직히 좀 아프고 그 이편안부터 해가지고 그 또 내곡 초등학교 다 그 나름대로 민원하고 이런 것들 이제 협의 본다고 잠재우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는데 예. 이제 정작 좀 하려니까 시행사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 하여튼 그거 좀 잘 챙겨가지고 예. 그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을 예. 좀 그 메모를 하시든 뭘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386페이지. 여기 이제 우리 17번에 예, 아주 청소년 집 문화의 집 건립공사 해가지고 이게 뭐 비용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떻게 돼서 이게 이름이 올라와 있죠? 아, 이게 이 서식이 예. 저희들 공공건축팀에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 단축이라든지 비용 절감 현황을 나타내라고 저기 제출해 주신 서식인데, 어떻게 해놓고 밑에 예. 이래 있었어 뭐. 예, 사실 저기 이런 사업들 자체는 공공건축팀에서 애초부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이 공사 자체를 설계부터 뭐 문제가 없기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별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가지 그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마감을 그러니까 그 옆에 사이드에 마감을 그 폐석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좋지 않은 돌로 마감을 해놓은 걸 가지고 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잔디를 좀 해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몇 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다 진행이 다 잘 됐죠. 예, 잘 잘 됐고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비포 애프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바꿨는데 이 바꾼 게 그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좀 하고, 그지? 예, 예. 이제 서로 민원이 안 나올 거고. 이게 지금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래 무슨 과에서 진행을 했죠? 체육 청소년, 무슨 청소년 과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과 바뀌기 전에. 이 건립을. 아동청소년과 맞죠? 예,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예, 예. 그렇게 또 지속성, 그 다음에 모니터링, 또 뭐 새는 데가 없는지, 부실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건축가에서 좀 체크 한번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정원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정명의 건의로 이렇게 들어온 진정 내용이 있습니다. 옥포동 반도 유보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보완 대책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그때 저하고 시공사하고 전체 현장을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 만나 뵙고, 그리고 민원을 저기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다 들어두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저기 아파트 준공 청소할 때 그 학교 전체를 물 청소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유보라 쪽에는 반도 유보라 쪽에는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거의 있습니까? 지금 골조는 완료하고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옥포에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몇 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옥포 고등학교 뒤에 또 두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학교 측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라가는 길. 예. 그 개미골 쪽으로 올라가는 예, 길. 예. 그 길을 지금 이제 주민들은 그쪽 길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제 항상 등산하시고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데 그 학교 측에서 거기를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아, 학교에서 폐쇄를 예. 예.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처에 이제 시공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할 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좀 민원이 덜 생기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 아파트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앞에 그 자동차 중고자동차 예, 예. 상들하고 예. 그리고 인근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네, 네. 협의회를 한번 한번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예, 예.
별도 좀 있었습니까? 진행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번 하시고 그때 그 땅 주인 분께서 몇 번 한 2번 찾아오셔가지고 협의가 아직 완전하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날 이제 나왔던 한 6, 7가지 네.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민원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조치 내용을 네네. 그 회의록을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회의록이 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거 나중에 좀 제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2페이지에 용역부의 집행 현황에 요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부터입니까? 22년도부터 구건축물 대장 예. 전산화 예, 용역이 22년도부터 예, 시작이 내년까지 됐습니다. 3개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구건축물 대장의 온라인 발급이라든지 네. 그 민원이 상당히 이제 편익이 증대되는 좋은 서비스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진행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진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부분 작년에도 마무리 잘 했고 올해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중요한 그 민원 편익 증대 사업이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 블루 아일랜드인 거제 PFV 주식회사 이렇게 됐습니다. 항만 재개발 구역 내에 별도 공동주택 용지가 마련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불승인한 행정처분은 법리 오해 내지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불승인 처분 취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승소를 했고 지금 그 항소를 한 상태고 지금 7월 중에 아마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을 좀 이해하기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불가를 처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뭐 사업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한다면 그 사업자 측에서 사업 승인을 재접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과다하다. 네, 그때 당시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미분양 상대수가 거의 100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불승인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관리법 제15조 거제시 건축물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노후 굴뚝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관련해서 이제 연초탕 이렇게 했는데 현황이 지금 굴뚝들의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 그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연초탕을 철거했기 때문에 지금 12개소가 남았고 올해 2개소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3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 중에 심의를 거쳐서 2개소만 일단 철거를 하고 하면 매년 2개씩만 하면 한 5년 후에는 다 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현황을 예전에 이제 제가 볼 때 한 21개 정도로 그 중에 봤습니다. 목욕탕이 한 15개 되고 공장에 예. 있는 거라든지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그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제외하면 예. 13개만 저희들이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관리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노후한 골뚝이고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빼고 목욕탕에 그 벙커슛 땐다든지 네. 나무 뗄 때 필요한 그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승포를 한번 갔었는데 그 장승포의 학교 주변에 있던 장승포 초등학교 주변에 있던 굴뚝이 상당히 낙후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저거 철거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까지는 못 드렸는데 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유지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22년도 1월 18일
한 8시경에 아주동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견본 주택하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타워 주차장, 예, 예. 기계식 타워 주차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혹시 관련해서 우리가 타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화재 안전 뭐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뭐 점검 매뉴얼 이런 거는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한 번씩 그 정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 검사 과정에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사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봅니까? 뭐 어떤 걸 봅니까? 그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 여부라든지 예. 그리고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작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화재 관련돼 가지고 예. 혹시나 왜냐하면 거기가 화재가 나면은 그냥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 혹시 예, 예. 점검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불이 나면 순식간에 그냥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예.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떤 법적인 조항을 좀 확인해 보시고 유관 기관하고 한번 같이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 밑에 이제 공개 공지 현황에 점검 실적이 있는데 이 점검은 어떤 내용을 점검을 합니까? 내용에 대한 이 항목이 없어서 예. 공개 공지는 의무적으로 공간에 외부에 개방을 해가지고 거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뭐 예. 벤치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야 되고 저희들 점검할 경우에는 혹시 이걸 막아가지고 사유화했다든지 아니면은 벤치라든지 시설물을 철거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뭐 드러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지금 한번 했는데 뭐 3군데가 지금 지적돼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 예, 위반이 많습니까?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벤치라든지 이런 걸 철거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피드백 시키는 게 예, 예, 힘들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벌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예. 이제 그렇게 다시 예, 예. 재설치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옥포 쪽에 아파트 2개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개가 옥포동의 그 대우사원 아파트 부지 관련해서 옥포동 1670번지죠. 거기에 이제 지하 3층에서부터 39층까지 올라가는 14개 동 1973세대 이렇게 들어가는 예, 걸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0만 해배가 넘으면서 이제 경남에서 예, 예, 담당하고 도에서, 있는 예, 거 예.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아직 그 주기원에 아직 심의 상정을 곧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의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가 되고 나면 그 심의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 승인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예, 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강화 관련해서 이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해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있죠. 예, 예.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 관리비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장기수선 충당금 그런 관리 그리고 저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규약하고 뭐 관리구역 개정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 회의 예. 뭐 이런 예, 운영에 뭐 대해서도 이런 다 보고 거라든지 있습니다. 그 공사 사업자 선정 이런 부분 예, 예. 전체를 하겠죠. 예. 예. 이걸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가 아직까지 홈페이지 게시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해마다 예. 이 사례를 모아 가지고
그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아니 그 아파트에서 이걸 이제 검사를 하고 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내에서 공지는 물론 해야 예, 되지만 예, 예. 우리 거제시 전체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는 게 또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그런 부분은 좀 부분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에서는 또 발빠르게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든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 건축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퇴직을 하시고 없어가지고 지금 민간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 부분에서 안전 점검을 해주고 뭐 보수라든지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건축 안전센터 관련해서 네네. 그러면 그 센터장님을 뭐 건축사님입니까? 센터장님이 센터 건축사입니까? 저희 그 과의 팀으로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님이 건축사 원래 한 분하고 예, 예. 구조기술자가 한 분 있어야 되는데 계속 구하고 있는데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어떻게든 좀 빨리 구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노후 건축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제시에? 비율은 뭐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해서 이제 뭐 관련 법령 내용에 보면은 네. 전체 5년 평균에 네. 전국에 몇 % 안에 들면은 네. 당연하게 뽑아야 되거든요. 빠르게. 예,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워낙 예. 뭐 또 수요가 또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로든 조금 이렇게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그렇게 예. 하셔야 또 우리 그 직원들도 예. 업무가 좀 경감이 될 거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84조 지역 건축 안정센터 운영. 이건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광역시도하고 인구 50만 원 이상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네네. 우리는 의무 설치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 예. 경남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도하고 지금 다른 시군에도 지금 있는데 최초는 저희 거제시가 제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요. 네네. 지금 이제 광역시도하고 인구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네,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죠? 예. 그 나머지 거기에 의무 설치는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이걸 의무 설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경남에서 최초로 설치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제 크게 자랑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설치를 최초로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를 했다면 그만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네. 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하고 감당할 만한 나름의 그 구성원들을 갖추고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강력시도 또 김해 인구 50만, 창원 이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이 전문 인력을 못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도 또는 이제 지역 거점 건축 안정센터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하고 3개 설치된 곳 위에는 우리 거제시 이제 3개 포함되는 지금 경남도는 이제 3곳이잖아요. 예, 예. 지자체에. 그래서 나머지 15곳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이 전문가들 그것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팀장은 우리가 이른바 이제 거기에 충분히 이 업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제 공무원 한 분, 나머지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뭐 외에도 또 있지만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했을 때 당연히 채용해야 될 인원이잖아요. 예. 전문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는 이 건축사 구조 분야 전문가가 빠져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뭐 이거 한국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걸 뭐 채용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은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광역급도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채용 조건들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이 역할들을 부여할 것인가? 그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번 지금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건축사님은 얼마 전에 올 5월달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하셨다가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재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구소기술자는 사실 저기 광역 도시에서도 상당히 구하기 맞습니다. 힘듭니다. 예. 당초에는 구조기술자만 됐는데 예. 그걸 국토부에서 잘 구해지지 않아서 예. 구조 전문가로 좀 하향을 좀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제시에는 구조 사무실도 몇 군데 없고 해서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건축사를 먼저 채용을 하고 구조기술자를 조금 더 건의를 해서 조금 좀 그 금액을 좀 높여가지고 등급을 좀 높여서 채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네. 우리가 부족한 공무원 인허가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점검, 자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어떻든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네. 사실이잖아요. 네네. 네. 또 그 전문성을 보완하고 또한 민간 협치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런 의미에서 이걸 지역 안정센터를 설치를 했잖아요. 예, 예. 그 저는 이게 업무 설치 에 해당되어지는 않는 우리 거제시가 자랑만 할 게 아닙니다. 선도적으로 설치했다. 그 내용들을 충실히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전문 인력에서 이제 고급 뭐 전문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졌더라고요. 예. 대도시의 경우도 강력급도. 예.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할 거면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또 해야 되고요. 예. 또 그에 걸맞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럼 채용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예. 어떤 도수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예우도 갖춰야 되고 예. 또 근무 시간도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도하고 우리 통영, 거제, 고성 구역에 지역 거점 뭐 건축 안정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거나 그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역할들을 협약을 하더라도 건축 여기에 구조 기술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많은 인력도 도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냉정히 고려해서 최초다 채용을 뭐 계속 하겠다. 예. 좀 이런 것들은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거기에 마지막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책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다면 폐지까지도 이거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수고하십니다. 365페이지에 공개공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 14곳이 있잖아, 그치? 네네. 근데 도에서 5월 달에 하고 6월 달 하고 2개월간 점검을 했죠. 아, 저기
저희 시에는 다음 주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도에서 안 내려올 겁니다. 예. 아직 안 합동 했구나. 점검을 할 겁니다. 예. 5, 6월에 끝낸 걸로. 저희 과는 저희 시는 어제 다음 주에 지나지 날 않았네.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 때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대표적으로 첫째 점검은 얼마 만에 합니까? 우리 1년 만에 합니까? 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1년 있어요. 만에 하고 네. 또 안내판 이런 것들이 보통 양호하지 않는 것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지적이 많이 됩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간 이용자를 위해서 또 네, 조명, 시설이 예, 예. 조명 같은 게 거기 있고 그 몇 가지를 좀 단속하는데 중점을 주면 되겠고요. 네. 혹시 이게 보니까 거의 뭐 제가 이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2021년에 엠파 21년에 그 불법 증축이 하나 있었네. 네. 그래 이게 강제 예금 다 받고 했습니까? 예, 예. 완료됐다가 예. 올해 다시 점검 갔는데 다시 정축이 돼 있어서 또 시정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왜 두 번이나 그래 하는 거 모르겠네. 그래서 첫째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사유화를 한 거다 그분은. 예, 그치? 그렇죠. 예.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21년도 한 건 있었고 22년도는 없습니까? 예, 예. 올해 3건이 올해 3건 현재. 예, 적발됐습니다. 우리 보고 있어야지 안 올라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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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해는 많다 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예. 그지? 또 네. 사실은 공개 공지가 이 건물에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예, 시민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럴 때 표시판 같은 거 확실히 네,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 진정 건의가 지금 2022년도에는 29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시민이 살고 공동주택에 일이 많는데 22년도 29건밖에 없었네. 그 전에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몇 건이나 되셨는지? 그전에 몇 건이었는지는 알 수가 예, 없습니다만 예. 저희들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그 아파트 현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10군데, 20군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장이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줄었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수가 작아서 네. 물론 이 민원 내용을 보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의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좀 많지 않나 싶었더니 의외로 작아서 네, 새로운 또 아파트를 안 짓고 하니까 그렇다 그지. 예. 그 보통 보면 그게 운동시설 같은 그 경우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럼 그런 2분의 1 정도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말씀 그 면적의 2분의 1 정도 아, 저도- 주차장을 해도 되지 않나요? 예, 예. 그게 그 법으로 정해진 예. 그 시설 이외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테두리 안에서. 이거 테두리 안에서 예. 가능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담장을 털고 네. 또 이렇게 했는데도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건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예. 너무 부족하니까. 네.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주시고 네. 저희도 또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예. 또 같이 잘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장님 수고했습니다. 박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347페이지에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 이렇게 보면요. 중간에 이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22년도에 회의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산 집행에 제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당연직 6명은 어차피 우리 다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회의 수당이 없을 것 같고요. 위촉직 또 5명 중에 2명은 또 이제 시의원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또 이제 3분이 있는데 왜 회의 없습니까? 다 없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출석을 안 하시고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네. 수당이 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서면 심의로 가능합니까? 아, 그때 코로나가 네. 워낙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보면 그렇게 또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또 다 이렇게 그러면 서면 심의는 아니잖아요. 예, 예. 보면 뭐 또 다른 위원회는 보면 15회, 7회, 3회, 8회 이래 가지고 예산 집행이 많게는 뭐 8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그 유독이 또 우리 그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만 이렇게 서면 심의를 하셨네요. 예. 그때 한 번 이거는 저기 1년에 한 번 그 보조금 심의할 때만 네, 열리는 네. 거라서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심의를 올해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신청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심의하는데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내부 점수가 있고 이제 또 외부 이렇게 심의위원하고 이렇게 그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연도라든지 이런 아파트 현황을 가지고 하는 그게 점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합산해서 채점을 합니다. 산에서 100점이죠. 예, 예. 그러면 정량평가하고 이렇게 정성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뭐라고 그러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하고 그 시급성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공사를 했을 경우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원들한테 이렇게 그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하는 거는 이제 연도가 오래된 순인지, 그리고 네. 최근 5년간에 또 지원을 받은 그게 있는지, 네. 예, 그런 게,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불참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실 때 뭐 잘 하시겠지만 네. 또 형평성에 맞게 예, 예,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잘 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과장님 아실 건데 최근에 우리 뭐 장승포 그 주택 조합이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죠. 예, 5월 달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죠. 예.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신청은 한 2015년에 해가지고 이제 해수로는 이제 8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연장 해가지고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그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조합원 수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0여 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적게는 1,000만 원 이상, 많게는 한 뭐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출자를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 곱하기 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고 또 이렇게 집 없는 분들이 또 어쨌든가 뭐 주택을 한번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 주택조합 측에서 부지를 그 장평 같은 경우는 부지는 다 그때 그 대가 있었죠. 네. 그죠. 네. 지금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전체 부지 중에서 한 8%도 이렇게 매입을 안 했어요. 예, 조합 예, 측에서. 그 8%마저도 그 확인을 해보니까 다 건저당 설정이 되어져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어져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또 이분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놓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지도 단속을 하는데 349페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건수가 235건이 올라와 있는데 조치 중 있고 시정인데 부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를 조치나 뭐 시정을 안 하면 왜 됩니까? 그 면적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강제금 부여하는 거는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까?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뭐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 강제금 안 내고 그렇게 하면 재산 압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나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입대일을 6년을 했는데 예. 과태료 500만 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 수선 유지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관리비로 이제 관리비는 세입자가 내는 거니까 네, 네. 실거주자가 내는데 그 장기 수선 계획에 써야 될 그걸 지금 수선 유지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네. 말해서 집주인이 내야 될 돈을 예. 세입자가 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안 내도 될 돈을 냈으면 그 환급은 어찌 됩니까?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급이 돼야 되고요. 예, 예. 그거는 뭐 입대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테고. 예. 그럼 사실 또 입대위는 따지고 보면 비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요 주택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예. 그럼 주택관리업체에서 이 부분은 묵인, 방조, 무능, 뭐 온갖 이 부정적인 용어를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상황인데 네. 그 회사들은 어떤 페널티를 받습니까? 그 회사도 잘못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밖에 안 된다. 예, 예. 어떤 자기들이 뭐 허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과태료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참. 이거는 뭐 횡령 아닙니까, 횡령? 세입자 호주머니에 돈 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도 또 공교롭게 보니까 11월 18일 날 신호 마리나는 민원이 들어왔고 두산 이번은 12월 19일 날 또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예. 근데 또 공교롭게 이 두 아파트가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예. 뭐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내부 고발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최초에 감사를 하게 된 경위가 어찌 됩니까? 신우마리나는 예전부터 입대위 전임 회장관, 신임 회장관의 잠깐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리소장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고 하면서 민원이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내부 고발에 의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네. 두산 위브는 스프링쿨러 때문에 네, 스프링쿨러.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고 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저희들의 진정도 많이 접수하고 해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네. 그 주택관리업체가 네. 저는 1차적인 잘못이라고 예, 봐집니다. 예, 예. 이거는. 원래 입대위 저도 해보면 예. 항상 사실 물어보는 게 관리소장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네. 어떻게 되노?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네. 이게 야 이거 그리고 참. 법에 보면은 관리 주체의 업무랑 입대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과태료를 그렇게밖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환급 가능 세입자들은 환급 받아야 될 부분인데 네.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도 낸 거 나중에 나갈 때 다 돌려준다 아닙니까? 예, 돌려줍니다. 이 부분은 한번 네. 알아보시고 예, 정치경과 부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전에 장평동 빈집 민원 한번 네, 예. 했던 거 예, 예. 남의 땅 위에 예. 불법 주택이 장기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 네, 아니었습니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태료라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네.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해가지고 신원까지 알아내가지고 좀 네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예.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즘 난리가 난 게
아, 예, 난리가 난 게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GS 아파트하고 네. GS 아파트 폭삭 내려앉은 거하고 지금 엊그제 또 나온 게 그거죠. 저 어디고 무슨 신흥건설인가 뭐 그렇던데 거기 일하던 작업자가 네. 야 이건 너무하다 이래가지고 그 작업자가 그 행정관청에 들어가가지고 철근 빼먹는다고 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럼 우리는 이 금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품질 검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는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 안 했습니까? 지금 신한건설 산업 여기도 이제 이분이 이제 하니까 이천시청에서 예. 구조적으로 문제 없다고. 아, 예, 근데 건설업자도 뭐 철근 좀 뺐지만은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게 이 수직도 내려오고 X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X자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너무하다고 이렇게 된 건데 그 제가 우리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 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해가지고 뭐 조치할 거 조치하고 예, 예. 그 일반론적인 이제 그런 것만 봤었는데 네. 특히 작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는 들어가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아, 실제로 GS 같은 1군 아닙니까? 잘 예, 만드는 예. 평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아파트가 그 주차장이 폭삭 내려앉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자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군 중에서 1군이라는 네. 다른 회사는 오죽하겠나라는 게 있었고 지금 신한건설은 그 현장 노동자가 와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금수단에서 오케이 했다 이 말이죠. 아, 예? 예, 예. 금수단에서 오케이를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네. 막 이렇게 어떤 뭐 균열이 심하게 가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냥 품질 검수단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게 첫 번째- 법적인 겁니까? 예. 어떤 겁니까? 품질 검수단. 품질 검수단 운영이 공사 중에 3번을 하게 돼 있는데 1차, 2차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준공검사 하기 전에 하는 품질 검수는 의무사항이 됐습니다. 근데 준공검사 하기 할 때는 전에는 이미 철근이라든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은 예, 뭐 예.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이게 우리 그 엑스레이 조사하듯이 하면 예, 예. 안에 철근 들어간 거 다 보인다면서요. 예, 예. 그런 것까지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은 의무인데 1, 2차 가장 중요한 네. 1, 2차는 의무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어제 뉴스를 접하고 네. 지금 우리가 공사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이 그분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네. 지금 그러면 두산 디클리버 이런 데는 한 가봤습니까? 예, 두산 디클리버 아니고 포스코 디클리버는 미안합니다. 두산한테 미안. 예. 예, 포스코 디클리버 예, 엊그저께 가봤습니까? 품질 검수 2차 품질 검수를 했습니다. 다 하고 예, 철근이랄까 이런 거 예, 그런 것까지 다 지적 사항도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다 조치를 하고 할 겁니다. 예. 다 조치가 됐다. 예. 그래서 걱정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럼 우리 구제도만 그렇게 양심이 있기가 힘든데. 그러면 혹시라도 막 이렇게 나중에 3차 때 되고 이러면 예. 진짜 그 제도에서 선제적으로 예. 예. 우리 이렇게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예. 특정 부위 예. 랜덤으로 해가지고 한번 2022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에 한해서는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파괴 검사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수미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예.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 해야 네. 지금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제시 보정으로 네. 뭐 해보니까 랜덤으로 해보고 중요 구조 부위 해보니 철근이 공사 시방서대로 설계도대로 돼 있다 이러면 또 서로 간에 좋은 거니까 예, 예.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정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6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